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하기 첫 번째 영상이죠. 그렇죠? 이번 영상 이전까지의 영상은 이제 주제가 경험적인 주제로 공부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여러 영상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경험적인 주제가 중요하고, 그 경험적인 주제로 공부했던 게 이 아이디어 주제를 연습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고 뭐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이렇게 좀 서포트 역할을 충분히 잘해줘야 아이디어 주제로 넘어왔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하던 학생이,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하던 학생이 아이디어 주제로 이렇게 넘어올 때 그 경험적인 주제만 가지고 레벨을 판단한다고 치게 되게 되면 한 외국 거주 기간 한 3년 정도 있었던 분이 경험적인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정도의 레벨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때 제가 아이디어 주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경험적인 주제가 중요하고, 경험적인 주제가 아이디어 주제로 넘어올 때 충분히 그쵸, 바탕 역할, 그쵸, 근간이 기초가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아이디어 주제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되냐면, 어떤 뭐 사물이건 사람이건 상황이건 관계없이 어떤 주제를 잡게 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람이건 사물이건 상황이건 이런 거는 관계없고, 뭐 감정이어도 관계없고, 관계는 없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뭐 우리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야지, 혹은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봐야지,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딱 주제를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죠. 이 주의하실 점은 실제 제가 그 경험적인 주제 연습을 할 때 이 영상, 초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미리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지, 그쵸, 내용 생각은 안 하셔야 되죠. 미리 내용 생각은 안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어떤 주제를 건드리면 되는가. 제가 위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상황이건 뭐 감정이건 이런 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주제를 정하실 때 본인이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마도 이제 왜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되게 되면 아마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 남자분이시면 제가 질문을 화장품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요? 뭐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게 되면 아마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좀 막연하고 막막한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대로 여성분들께는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게임이나 뭐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은 이런 게임이 유행이던데 왜 이 게임이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축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되나요? 몸을 안 다치려면 어디에 가장 뭐 신경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게 되면 아마 여성분들께서는, 그쵸, 조금 이제 막연한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즉, 이제 본인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막연하기도 하고 분량도 안 나오고 할 말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나오고 어느 정도의 분량을 빼고 어느 정도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고 하게 되게 되면 최대한 일단은 본인이 관심이 가는 주제, 본인이랑 좀 가까운 주제, 혹은 이제 본인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주제, 이런 주제를 처음에는 선정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분량을 빼거나 할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관심의 정도를 강약으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좀 강하게 관심이 가는 주제, 좀 많이 관심이 가는 주제에서 조금 약한, 그렇죠? 좀 약으로, 좀 덜 관심이 가는 주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 가서 주의할 점, 옆에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적어놨죠. 사실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어 주제 공부를 처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좀 쓸데없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제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냐? 그 이유는 아마도 경험적인 주제를 연습을 마지막에 할 때는 경험적인 주제가 뭐 이렇게 초반, 중반, 말 이렇게 있다 하면은 말의 공부를 할 때는 아마도 예를 들면 분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도 경험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 역시 그래도 뭐 버벅거림이 좀 덜하기도 하고 몰라서 제대로 못 쓰는 단어들도 상대적으로는 적었을 건데 아이디어 주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첫 번째로 단어가 혹은 구조가 구조가 실제 이제 그 경험 주제 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거나 혹은 어렵지는 않더라도 종류가 이렇게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레벨이 오르게 되게 되면 레벨이 오르는 거, 그 레벨이 오르는 만큼 단어도 어려워지고 구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뭐 구조나 아니면은 단어의 종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경험적인 주제 연습을 할 때랑 비교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디어 주제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단어가 어려워서 말이 잘 안 나온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당연한 거니까 끝나고 나서 연습을 조금 더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실제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 공부를 좀 더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에서 당연히 단어나 구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굳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분량이죠. 경험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분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그 기억이 잘 나는가 그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그 기억의 정도가 선명하냐 흐릿하냐에 따라서 분량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아이디어 주제로 말을 할 때는 기억에 의존을 해서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아이디어 주제를 정했을 때 이 주제에 관한 자기의 정보력 어느 정도 이 주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분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주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하는 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제 분량이 경험적인 주제로 할 때보다는 분명히 덜 나오실 거예요. 제가 주제를 선정하실 때 본인이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택을 하셔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량이 나오는데 사실 그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온다는 게 경험적인 주제 할 때만큼 분량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인 주제 연습할 때랑 비교를 해서 이것보다 반밖에 안 나오네, 3분의 1밖에 안 나오네 요렇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자,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두 가지를 또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실제 주의할 점과 이번에 알려드렸던 이 주의할 점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1번이 단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해야 되는 단어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경험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혹은 행동이나 이런 유의 단어들이 많이 뽑혀서 뻐벅거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해서 뽑아서 단어 공부를 했다고 치게 되게 되면 아이디어 주제를 연습을 할 때는 약간 묘사나 설명에 가까운 이런 유의 단어들, 거기에 쓰일 법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즉 이제 단어의 종류가 달라지고 실제로 그 종류가 달라지는 느낌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왜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냐면 실제로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하실 때 뽑아지는 단어들은 일상에서 자주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을 건데 실제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를 하실 때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들은 일상에서는 그래도 떠올리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일상에서 조금 떠오르기가 힘든 단어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 이 단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라. 조금 더 그쵸? 경험 주제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해라.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하실 때 단어 공부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비율로 하셨다면 한 30분 정도만 더 투자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초반에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주제 공부하는 이 초반에서는 추후에는 조금 줄이셔도 되거든요. 초반에는 이 단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주의할 점 두 번째 알려드린 분량. 여기서는 제가 내용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분량 이렇게 가로를 해놓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주의할 점에서 분량이 경험적인 주제로 이야기할 때보다는 덜 나오실 거고 굳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었는지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영상 다음 영상에서 이 아이디어 주제로 이야기를 연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량을 뺄 수 있는지, 어떻게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주제를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최소 한 2주나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이제 단어 공부 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할 거여서 단어 공부를 조금 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분량을 빼는 거는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를 이제 아이디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하는 것도 조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어적인 결과물도 조금 나오시게 되게 되면 2주나 한 달 후쯤부터 이제 분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주의를 이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 이 내용적으로 꼭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게 경험적인 주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좀 경험적인 주제를 말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분량을 한 30문장 정도까지 뽑게 되게 되면 그래도 경험적인 주제 할 때 분량이 충분히 잘 나온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문장밖에 안 나오셨어요. 아이디어 주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험적인 주제 할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도중에 내용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세요. 예를 들면 말하는 처음에 어떤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탁 시작을 했는데 그 말 처음에 쭉 가는 이야기가 10문장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경험적인 주제랑 비교를 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용을 순간적으로 뻐벅거리시고 퍼즐가 생기시고 나서 더 끄집어내시고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실제로 제가 그 경험적인 주제 마무리 두 번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사실 이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를 할 때 이 단어의 수준이 달라지고 단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적인 부분이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할 때보다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꼭 공부해야 되는 단어 구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분량을 일부러 끙끙대면서 맞추려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생기는 버벅거림 퍼즐 때문에 이 퍼즐의 예를 들면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생기는 퍼즐도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내용 때문에 생기는 퍼즐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내려볼게요. 내용 때문에 뻐벅거리시게 되게 되면은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말하지 이런 생각한다고 뻐벅거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퍼즐가 생기는 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개고 실제로 내용 때문에 버벅거림을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실제로 말을 잘하게끔 들리고 실제로 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연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말을 쭉 이렇게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능숙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용 때문에 버벅거림을 최소한으로 만드셔야 예를 들면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 사람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요소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국말을 할 때도 내용이 다음에 할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많이 버벅거리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국말 할 때 정도만큼만 내용 때문에 버벅거리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한국말 할 때보다도 영어로 말할 때 내용 때문에 버벅거림이 더 심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개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 때문에 버벅거림, 퍼즈가 생기는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개다라고 인지가 되시게 되게 되면,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분량을 어떻게 뺄 수 있고 내용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하는 이 초반 단계, 첫 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발 분량 신경 쓰지 마시고, 말을 이렇게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할 말이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은 느낌상 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내용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 10문장이건 5문장이건 관계없으니까 거기서 내용을 끊으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었는지 생각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 분량을 더 꺼내려고 낑낑 대지 말 것,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이 끝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내용을 뽑아내려고 끙끙대지는 마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번 영상에서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하기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는데, 자,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쵸? 예를 들면 사물이건 사람이건 상황이건 관계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미리 내용은 생각은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주제들 중에서는 골라서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은 본인이 최대한 관심이 가는 주제, 본인한테 조금 가깝다고 생각하는 주제, 내가 좀 알고 있는 주제, 이런 주제를 먼저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주의할 점은 단어나 구조가 당연히 경험적인 주제 할 때보다는 어려워지고 혹은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고, 분량을 빼려고 그렇게 끙끙대지 않으셔도 된다. 당연히 아이디어 주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초반에는 경험적인 주제 말보다는 분량이 당연히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게 없다. 자, 처음에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단어 공부, 첫 번째로 단어 공부. 단어의 종류나 수준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건데, 일상에서 잘 떠오르기가 힘들 만한 단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영상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경험적인 주제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뻐벅거린 단어나 말을 못했던 단어가 끝나고 기억이 나셔야 되고, 기억이 나는 단어를 예문을 3개를 만들고 그 예문은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최대한 떠올리려고 노력만, 안 떠오르시더라도 노력만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분량을 더 빼기 위해서, 자, 경험적인 주제 연습할 때만큼 분량을 빼려고, 그 비교를 해서 분량을 더 빼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얘기를 이어가려고 내용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퍼즈가 생기고 버벅거리고, 이런 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만 딱 얘기를 하시고 더 이상 내용을 끄집어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내용 때문에 생기는 퍼즈도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아이디어 주제로 공부하기, 이게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할 때 기본이 됐던 것들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주제로 넘어오시게 되면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다 경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하실 때 공부했던들, 내 걸로 만들었던 단어들, 구조들, 그리고 속도에 대한 감, 그리고 버벅거리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버벅거리는 게 느껴져서 기억이 나는 것들, 그쵸? 그리고 경험적인 주제를 할 때 어떻게 분량을 뺄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분량이 30문장이건 40문장인 간에 처음과 끝에, 그쵸? 그 분량의 처음과 끝에 힘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으로 딱 이렇게 잡혀지신 분들은 아이디어 주제를 연습을 하실 때 크게 무리가 안 가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유일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분량이 조금 작아질 거라는 거, 단어가 조금 어려워질 거라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굳이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처음 영어 회화를 접하시거나 이제 영어 회화를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본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본인이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을 할 때 경험적인 이야기를 했는가, 아이디어를 잡아서 푸는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이디어를 잡아서 푸는 연습을 말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굉장히 레벨에 안 맞는 주제를 잡고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험주적인 주제를 먼저 하시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덜 쓰고, 그리고 기억이 선명하게 난다고 치게 되게 되면 특히나 일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내용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시는데, 처음부터 아이디어 주제를 선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실제로 본인 레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을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분명히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외국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학원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질문이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내가 경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아이디어를 잡고 푸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날씨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날씨를 주제로 잡고 이야기하는 수업이라고 치게 되게 되면 아마 선생님, 원어민이든 한인 선생님이랑 관계없이 질문을 드렸던 것들이 이런 질문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먹는 음식, 하는 행동, 문화가 다른 게 있나요? 혹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날씨 때문에 어떤 문화가 형성됐는지 아는 게 있나요?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비가 오면 뭐를 하고 눈이 오면 뭐를 하고 이런 것들 아는 게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신가요? 본인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먹는 게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유의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대답을 하셨던 것들이 경험에 토대를 해서 말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를 푸는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되돌아보시게 되면 그때 어떤 말을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경험적인 주제를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경험적인 주제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되셨을 때 아이디어 주제로 넘어오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경험적인 주제로 말할 레벨은 아니야, 그것보다는 잘해, 나는 일상적인 주제, 비일상적인 주제는 다 잘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경험적인 주제가 분명히 기본이 되고 잘 받쳐줘야만 이 아이디어 주제를 넘어갔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옆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대로 경험적인 주제를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던 분들은 그쵸? 주제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할 점, 굳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단어 시간 조금 더 투자한다라는 거, 내용 때문에 내용을 끄집어내려고 막 신경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초반에는 연습을 하시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분량을 뺄 수 있는지, 어떻게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